블로그 유란이들 성장일기 운영하고 있는 쪼랭이 쪼쪼랭이 엄마 콩콩조리입니다. 긴 연휴 잘 보내셨나요? 아마 다들 상황에 따라서 다른 연휴 분위기를 경험하셨을 텐데요. 저는 친정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시댁에 가서 이틀을 자고 이제 친구랑 놀러 갔다 왔어요. 네. 근데 제 주변을 둘러보니까 대체적으로 좀 아이들이 어린 집들이 조금 더 육아하느라고 힘든 연휴를 보내신 것 같고요. 이제 어린아이들 데리고 지방 갔다 오느라고도 되게 고생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커서 이제는 조금 수월한 그런 연휴를 보내고 있어요. 네. 제가 여행을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필리핀 보홀로 이제 여행을 다녀왔어요. 제가 되게 오랜 친구들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저희가 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모을 때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돈이 많을 때 시작한 모임은 아니어가지고 2만원, 3만원 뭐 이렇게 모임을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하다가 그게 이제 저희도 육아를 하고 또 일하는 친구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돈이 계속 모여가지고 이제 돈이 이제 막 몇백만 원이 된 거, 거의 1,000만 원 가까이가 된 거예요. 만나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러면은 좀 여행을 가보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여행을 다녀왔고요. 저는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 친구랑 단둘이 갔던 해외여행은 이번이 두 번째인데, 저는 항상 거의 이제 전 여행을 좀 좋아하고 제가 좀 역마살이 있어가지고 남편 없이도 애들 데리고 잘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뭐 예전에 남편 없이 미국하고 칸쿤 해서 한 달 다녀온 적도 있고요. 미국에서도 1년 동안 남편 없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쪼쪼랭이 데리고 이제 베트남 여행도 한 열흘 정도 갔다 왔고,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짐도 엄청 많고, 뭐 애들 잠들면 애들 챙기고, 뭐 애들 짐에 뭐 제 짐에 가지고 또 바리바리 들고 다니면서 되게 좀 항상 좀 여행이 너무 좋아서 가긴 하지만, 또 가서도 계속 애들 물놀이 하는 옆에 붙어 있고, 쪼쪼랭이가 베트남 여행 갔을 때 물놀이를 하루 8시간까지도 하더라고요. 제가 계속 위험하니까 옆에 붙어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제 친구랑 둘이 여행을 갔더니 정말 너무 자유롭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여행을 다녀와서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제 생각이 나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은 인생의 발달 과업과 관련된 어떤 육아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 갖다 붙인 경향이 없진 않은데요. 네, 제 오늘 이야기가 이제 어쨌든 저는 이제 이야기들이 좀 제 경험적인 블로그에 있는 내용들도 그렇고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개인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한테는 좀 거리감이 있다고 느낄 수도 있겠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냥 누군가의 삶이기 때문에 그냥 재미있게 듣고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발달과업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프로이트나 에릭스 같은 학자들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각 발달 단계에서 성취해야 하는 과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또 많은 학자들이 생애 첫 2년을 애착 형성의 결정적 시기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많은 아동 전문가들이 이 시기 주 양육자와 아동과의 질적인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보셨을 거예요. 전공자인 저는 이런 학자들의 견해에 대해서 이제 배워서 알고는 있었지만, 제가 아이들의 각 발달 단계에서 성취해야 하는 부분들을 열심히 성취시켜주기 위해 노력했던 것은 이제 아이들의 발달에 대해서 제가 더 몰입하고 있었지, 엄마로서 저 역시 발달하고
있다는 생각은 그렇게 크게 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그 시기들을 이제 지나고 보니까 저 역시 부모로서의 그 시기에 발달 과업이 있었고 그것들을 잘 성취해 가면서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육아 시기를 조금 잘 넘기시면 또 편안한 미래가 올 것이라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주제를 잡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아이들을 어느 정도 키워놓고 요즘은 정말 이제 제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제 큰아이는 고등학생이긴 하지만 이제 부모가 뭘 해줄 수 있는 시기는 조금 지난 것 같고요. 자기 스스로 이제 자기가 공부를 해야 하거나 뭐 학교 생활을 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 자기 스스로 해야 되고 이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일들은 아이가 힘들 때 옆에서 정서적인 지지를 해주는 것 그리고 이제 뭐 잘 챙겨 먹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도와주고 뭐 용돈 잘 챙겨주고 그럴 뿐이지 이제 부모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고요. 저 이제 둘째 쪼쪼랭이도 이제 4학년, 이제 곧 5학년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립심이 너무 많이 생겨서 혼자서 나가서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좋아하고 이제 더 이상 엄마가 옆에서 놀이터에서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 시기도 지났고 학원도 혼자 다니고 그러니까 엄마는 아이가 학교 끝나고 집에 왔을 때 간식 챙겨주면 아이는 또 혼자 학원에 가고 갔다 와서 숙제도 그냥 혼자 알아서 하고 엄마는 씻고 자자, 밥 먹자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것들만 도와주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 시간이 굉장히 많아져서 이제 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그런 부분에서 너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게 제가 요즘 제가 요가를 좋아하는데 운동을 막 하루에 2시간씩 막 이렇게 요가를 하고 오고 저녁에도 또 남편이랑 나가서 또 운동을 또 1시간, 2시간씩 하고 오고 예. 그리고 이렇게 여행도 친구랑 둘이서 갈 수 있게 되고 이런 시간들을 제가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또 좀 편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과 부딪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도 있는데요. 일단 저는 조금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을 조금 제 인생에서 가장 최우선에 두고 아이들을 키워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의 발달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육아를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잘 키우면 내 미래가 좀 더 좋아질 거다. 이런 생각은 별로 하지는 못했었고요. 사실은 그때 이제 제가 배운 것들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아이들을 신경을 잘 쓰지 못하면 그것들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죄책감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이제 열심히 키워보고 싶다는 저의 희망 그리고 사실 저도 조금 이렇게 좋은 육아 환경에서 자랐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은 조금 더 따뜻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키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희망들이 저를 계속 이제 육아의 길로 이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쪼랭씨를 낳을 당시에 국제학교에서 교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교직원이라는 직업이 아이 엄마들에게는 이제 조금 선호되는 직업임을 알고 있었지만 학교 안에서 이제 영어를 좀 많이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제 뭐 외국에서 학위를 했던 직원들도 있었고 부모님이 주재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외국 생활 좀 오래 했던 직원들도 있었고 저는 좀 영어 능력에 대한 한계도 경험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계속 상담을 공부하고 싶은 미련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일을 하면서 아이를 원에 좀 오래 맡겨야 하는 경우들이 있을 때 그런 미안한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일을 그만두고 공부를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공부를 하면서도 아이들을 원에 맡겨야 했지만 이제 일을 할 때보다는 시간을 쓰는 게 조금 더 자유로웠고 과제 같은 것은 제가 아이를 재워놓고 밤에 하면 됐기 때문에 좀 더 마음 편하게 이제 아이를 육아하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쪼쪼랭이를 낳고는 제가 대학원을 이제 박사 과정을 수료를 했는데요. 그래서 아이를 1년 정도 계속 이제 제가 데리고 있다가 이제 돌이 좀 지나서부터는 저도 이제 일이 좀 하고 싶어서
주 2회 하루에 한 5시간, 4시간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놀이치료사 일을 했었어요. 일 욕심은 굉장히 많았지만 아이들에 대한 욕심이 제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제가 좀 키우고 싶다 이런 욕심도 굉장히 많았고, 이제 또 아동 상담을 공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잘 키워내는 일이 나에게 더 좋은 커리어라는 생각도 했었고, 가장 성공한 아동 전문가는 자신의 자녀를 잘 키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제가 일보다는 이제 아이들의 육아에 더 몰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육아가 저도 그렇게 맞는 사람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좀 좋은 육아에 대한 모델링이 없었기 때문에 육아하면서 울기도 정말 많이 울었고요. 제가 제 슈퍼바이저 선생님께 막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땡땡이 엄마는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게 너무 행복하대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너무 힘들고 제가 못하는 거 그리고 해야 할 거 이런 거에만 너무 몰입이 되다 보니까 그 시간들이 저에겐 너무 괴롭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들을 극복해야 된다고, 제 삶에 그게 과업이라고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부분들을 이제 선택해야 했다면 그 부분들의 많은 부분들은 아이들이 최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번역을 하게 된 것도, 번역은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저에게 좀 더 마음 편한 일이었고요. 쪼쪼랭이가 이제 1학년 되기 직전인 7살 겨울쯤에 이제 좋은 조건의 취업 추천이 들어왔었는데요. 제가 1학년에는 아무래도 엄마가 좀 함께 있어줘야 될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정중하게 거절을 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지방에서 이제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종종, 제가 이제 좀 슬픈 이야기이긴 한데요. 서울권에서 학교를 나온 줄 알고 이제 연락이 왔다가 이제 졸업 학교를 듣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제 전화를 끊으시는 경험이 이제 제가 몇 번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취업 추천 의뢰가 들어왔던 학교가 이제 대학교였는데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수도권에 있는 취업도 이렇게 쉽지는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너무 좋은 조건이었고, 이제 다시 그런 조건의 취업 의뢰가 들어올까 하는 생각이 있을 정도로 조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그게 한 금요일쯤 연락이 왔었는데요. 제가 쪼쪼랭이 때문에 거절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제가 이제 주말 동안만 좀 고민을 하면 안 되겠냐고 말씀을 드리고, 주말 내내 이제 고민을 하다가 위장약을 몇 개를 먹었나 몰라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 아침에 아주 정중하게 이제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쪼쪼랭이 좀 더 키우면 한 2, 3년 후에 다시 연락을 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아주 철없는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처음에는 쪼랭씨 한 2, 3학년 되면은 내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가는 이제 쪼쪼랭이가 태어나고 쪼쪼랭이 한 2학년 때쯤 일을 할 수 있을까? 뭐 하다가 우리 쪼랭씨가 이제 18살이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이제 시간이 흘렀죠. 현장에서 계속 이제 일을 했던 선생님들과는 경력에서도 차이가 좀 생기고 실력 차이도 많이 날 거고요. 이제 배운 것들을 뒤로 하고 나는 이제 엄마로 살아가는 것이 맞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일보다는 육아를 우선으로 했던 지난 시간을 후회하지는 않아요. 열심히 아이들을 키워놓고 나니까 정말 보람도 굉장히 크고요. 또 아이들을 키워낸 그 시간들이 저에게 또 하나의 경력이 되어서
저를 또 나아갈 수 있게 해줄 거라는 믿음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요. 또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또 물론 일을 더 우선적으로 했던 선생님들과는 여러모로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일을 아주 손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계속 꾸준히 교육도 받았고 슈퍼비전도 받았고 개인 분석도 받았고요. 또 책도 한번 번역을 했었고 방문연구원도 다녀왔고 계속 또 이력서의 한 줄을 늘리기 위해서 놀고 있었던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간들에 대해서 후회하지는 않아요. 물론 조금 아쉬운 면은 있기는 있지만 사람은 누구나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아쉬움은 있으니까 그 정도 아쉬움은 제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좀 이만큼 키워놓고 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시간이 많아져서 운동도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여행도 다녀올 수 있고 또 아이들이 많이 저를 이해해주고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제가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여행을 다녀오면서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누군가는 좀 자랑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 여행이 제가 정말 너무 즐거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진도 몇 개 소개하면서 자랑을 좀 할게요. 이번 여행이 이제 그런 아이들을 키워놓은 보람에 대해서 느낀 거의 정점을 경험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이들과 함께 했던 여행에서는 조금 생각도 하기 어려웠던 이제 석양이 지는 해변에서 요가 매트를 들고 나가서 요가도 하고 친구가 사진 찍어주고 또 친구랑 저녁 먹고서 칵테일도 한잔하고 네 그리고 이제 또 마사지도 받으러 가고 그리고 아이들과 다니는 여행에서는 마사지 같은 걸 받아본 적이 전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바다에서 또 스노클링도 하고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스노클링을 하러 간 적이 있는데 호핑 투어를 하러 간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바닷물이 좀 무서워가지고 항상 이제 돈만 내고 그냥 배에 앉아서 구경만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친구랑 가니까 같이 바다고기랑 수영도 하고 물고기 떼도 너무 많이 보고 정말 너무 자유롭고 행복한 시간이었었어요. 물론 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면 누군가는 저한테 일 안 하고 육아할 수 있었던 것은 좀 경제적으로 여유로웠던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제 블로그에서 조금 이런 관련된 내용을 보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아시겠지만 사실 제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은 아니었고 저도 또 일찍 부모님의 손에 떠나서 독립을 했기 때문에 이제 별로 가진 것이 없이 사회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지 못하는 대신 조금 재테크를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또 이야기를 할 기회가 생긴다면 나중에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일을 꼭 해야 되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은 일을 그만두시라거나 저처럼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아이들과 시간을 좀 더 보내세요.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다들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고 살고 있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 주변에 실제로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잘 키워내고 있는 많은 부모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단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을 육아해야 하는 시기에 부모의 발달 과업은 아이들을 잘 키워내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단단한 아이로 키워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위치나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아이들을 좀 우선순위에 놓으시고 일과 육아의 밸런스를 잘 맞춰서 아이들을 좀 키워내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이긴 한데요. 가끔 일 때문에 혹은 부모님 스스로 자신의 성취가 너무 중요해서 혹은 자신의 어떤 아이들을 키우는 부분이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
하고 싶지 않다, 억울하다 이런 마음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중요한 그 결정적 시기에 부모님들이 해줘야 할 부분들을 좀 놓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이후에 미칠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따라서 이제 부모님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고 아이들과 관계에서 질적인 상호작용을 좀 해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어려운 시기들을 겪어내면 이후에 좀 더 편안하고 자유로운 시간이 정말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간을 조금 더 보람있고 행복하게 즐길 수 있도록 지금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 참아보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중고등학생 자녀들에게 조금만 참고 그 시기를 잘 이겨내면 조금 더 그리고 성실하게 그 시기를 보낸다면 아이들의 그런 모습들이 미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저도 어느 정도 아이들을 키워내고 나니 그 시기를 지나고 나니 비슷한 말들을 후배 부모님들에게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지금 너무 힘든 시기지만 현명하게 공부하고 공부한 것을 실천하면서 잘 이겨내시면 분명히 아이에게도 또 부모님에게도 보다 좋은 시기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듯이요. 공부하고 또 노력하고 또 실천하는 부모님들을 항상 응원하고요. 가까운 미래에 자신의 지난 날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서 그때를 회상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올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뭐 자랑이야 이렇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또 힘든 육아 시기를 버텨내고 있는 분들에게는 나도 이제 이 시기를 조금 잘 지나고 나면 저런 시기가 오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